여러분 안녕하세요. 만입니다. 오늘은 와콤에서 새로 출시된 신테크 프로 17인치와 전용 스탠드의 구성품을 살펴보고 일주일 동안 드로잉도 해보고 일러스트도 그려보면서 밀도 높게 사용하면서 느꼈던 제품의 사용감에 대해서 리뷰해 보려고 합니다. 이번 영상은 와콤사의 제작 지원을 받아서 제작된 영상이지만 영상에 대한 어떤 가이드도 없이 솔직한 리뷰를 담는 조건으로 진행했으니까요. 구입을 고려 중인 분들은 이 영상 마지막까지 시청해주세요. 오늘은 두 개의 박스를 열어볼 건데요. 먼저 신테크 프로 17 액정 타블렛 박스를 열어볼게요. 열어보면 재생용지를 사용한 검정색에 금색으로 장식한 박스가 보입니다. 박스를 열면 신테크 프로 17인치 액정 타블렛이 보이는데요. 군더더기 없이 깔끔한 디자인이 인상적이에요. 뒷면을 보면 왼쪽부터 전원, 설정, 터치스크린 온오프 버튼이 있고 중앙 위쪽에는 미니 DP, USB-C, HDMI 전원 포트가 있고 중앙에 모니터암과 연결해서 사용할 수 있는 배사오리 75mm 규격으로 뚫려 있습니다. 좌우로 익스프레스 키가 4개씩 있고요. 발열 통풍구가 위아래로 총 4개가 있습니다. 타블렛 본체 외의 구성품은 프로펜 3, 펜 거치대가 있고요. 펜은 조금 후에 더 자세하게 알아볼게요. 그 외에 이지 스탠드와 설치를 위한 렌치, 볼트 4개가 있습니다. 그 외에 C2C 케이블, 파워 케이블, 전원 어댑터가 들어있어요. 펜 거치대를 열어보면 커스텀이 가능한 펜과 부품들이 들어있는데요. 아무것도 커스텀하지 않은 기본 펜은 애플 펜슬보다 조금 더 얇은 두께입니다. 펜심은 일반 펜심, 펠트 펜심 5개씩 총 10개가 들어가 있어요. 이 무게추가 있는 게 특이한데요. 펜이 묵직한 게 좋은 분들도 있으시잖아요. 그럴 때는 이제 무게추를 넣어서 무게를 더 묵직하게 커스텀할 수 있어요. 그립도 직선형과 곡선형 2개 중에 골라서 조합을 할 수 있고 플레이트도 높이가 다른 유형으로 사이드 버튼이 있는 플레이트, 없는 플레이트가 있어서 취향에 따라서 끼워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립만 끼웠을 때는 15g, 무게추를 넣으면 18g으로 이 무게추는 한 3g 정도 무게를 좀 좌지우지하는데요. 그립감과 무게, 버튼의 사용 유무에 따라서 펜을 원하는 대로 커스텀할 수 있는 부분에서 사용자를 위한 세심한 배려가 느껴졌습니다. 무엇보다 나에게 꼭 맞는 나만의 펜을 만드는 느낌이라서 만족도가 높았어요. 그리고 기본 구성품인 이지 스탠드를 조립해 볼게요. 볼트 4개를 돌려 끼우기만 하면 돼서 설치가 어렵진 않습니다. 약 20도의 고정 각도로 각도 조정은 불가능하지만 단단하게 잘 잡아줬어요. 이제 와콤 신테크 프로 17인치의 전용 스탠드 박스를 열어볼게요. 와, 박스가 정말 무거워서 꺼내는데 꽤나 애를 먹었습니다. 판매 페이지를 보니까 스탠드 무게만 6kg더라고요. 고가의 액정 타블렛을 안전하게 거치할 수 있도록 가이드를 보면서 꼼꼼하게 조립해줍니다. 조립할 파츠가 많아서 어렵지 않을까 걱정했는데 생각보다 어렵지 않았어요. 이 높이의 조절은 다소 제한적이었지만 고정해준 역할러는 아주 단단하게 고정해줘서 만족스러웠습니다. 사용 방법도 어렵지 않고 높이를 띄울 수 있다 보니 액정 타블렛 아래에다가 키보드를 둘 여유 공간이 있어서 좋았어요. 그나마 17인치는 괜찮은데 한 22인치 정도 넘어가게 되는 큰 액정 타블렛은 이 여유 공간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키보드를 치는 쪽에 팔과 어깨에 누적되는 피로도가 굉장히 달라지거든요. 다만 20도가 회전 가능하다는 것에 대해서 사견을 붙여보자면 대부분 그림을 그리시는 분들이 타블렛 자체를 돌리기보다는 화지 사이즈를 돌려서 그리는 습관이 잡혀있는 데다가 이 20도라는 각도가 제한적이라서 시도는 좋았지만 그렇게 매력적인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만약에 타블렛 1등 브랜드 와콤이니까 가능하다면 하는 희망 회로를 돌려보자면 아예 이게 180도 회전이 가능하게 설계를 하고 와콤 1에서처럼 디스플레이를 세로 설정을 지원을 해준다면 17인치라는 사이즈가 세로 스크롤로 웹툰을 그리는 작가분들께 작업 공간적인 측면에서 굉장한 메리트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가능하다면 정말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럼 일주일간 사용하면서 느꼈던 장단점에 대해서 액정 타블렛을 볼 때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아래 5가지 분야로 나눠서 순서대로 알아볼게요. 첫 번째로 외관과 디스플레이입니다. 타블렛 자체의 크기는 가로 42.3, 세로 25.3으로 4K 해상도라서 17인치의 크기지만 작업 공간이 널찍해서 좋았어요. 그리고 풀 라미네이션 처리가 되어 있어서 펜 바로 아래에 선이 그어지는 느낌이에요. 빛 반사도 잘 잡아줍니다. 다른 모니터와 비교를 해봐도 잘 잡아주는 게 보이죠? 그리고 터치 사용이 가능한 모델인데요. 터치가 되는 게 오히려 불편하다 하시면 액정 타블렛 뒷면에 슬라이드를 밀어서 터치 기능을 끄시면 돼요. HDR 지원도 되고 화면 주사율이 120Hz라 사용감이 놀랍도록 부드럽습니다. 화면비는 16:9, 최대 밝기는 400 칸델라인데요. 이 칸델라라는 수치가 좀
이게 어느 정도지? 라고 감이 잘 안 오실 것 같은데 M1 맥북 에어와 동일한 스펙이고요. 제가 평소에 잘 사용하던 타사의 액정 타블렛 제품이 250 칸델라로 대부분의 가성비 라인으로 나온 액정 타블렛 또는 노트북의 최대 밝기가 대체로 200에서 250 칸델라가 많습니다. 그래서 400 칸델라면 비교적 높은 수치이고요. 직사광선 바로 아래에서 작업을 하지 않는 한은 웬만한 공간의 조명 환경이나 자연광 환경에서 밝기로 답답하진 않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색감과 명암비인데요. 팬톤사의 색상 검증을 받은 제품으로 색 영역은 다음과 같은데요. 타블렛 제품 설명에 자주 등장하는 sRGB 표기가 없어서 의외인데? 라고 생각하는 분들 계실 텐데 이 sRGB, 어도비 RGB, DCI P3는 이 색 영역을 표기하는 다양한 방법인데 이 셋의 색 공간이 모두 다릅니다. 그중 sRGB는 가장 오래된 색 영역 표기법이고요. 어도비 RGB는 어도비에서 제안한 색 영역이에요. 그래서 보시면 sRGB보다 초록색, 파란색의 영역이 어도비 RGB가 조금 더 넓은 걸 볼 수 있죠. 그리고 DCI P3를 보시면 가장 넓은 공간을 가진 색 영역인데요. 이 DCI 스펠링이 디지털 시네마 이니시티브의 약자로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이 DCI에서 만든 표준 색 영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DCI P3 99%로 선명하고 풍부한 색을 표현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10억 7천만 컬러의 표현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이걸 제가 직접 측정을 해본 건 아니라서 정확하진 않지만 제가 최근에 디스플레이가 좋기로 유명한 애플의 스튜디오 디스플레이를 구입을 했는데요. 둘이 비교해 봤을 때도 밝기를 제외하고 색감적인 측면에서 DCI P3로 설정했을 때 큰 차이를 느끼지 못했어요. 다만 명암비는 1000대1로 조금 아쉬웠는데요. 프로라는 라인업이니만큼 1200대 1 정도는 넣어줬다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세 번째로 발열인데요. 120Hz의 고사양 화면 디스플레이니만큼 발열이 어떨지 걱정을 한 스푼 넣어서 정말 궁금했는데요. 걱정과 달리 6시간 넘게 사용했을 때 아주 약간 미지근한 정도로 느껴졌어요. 타블렛 위아래로 달린 4개의 발열 통풍구가 발열을 잘 잡아주는 것 같아요. 다만 레이어를 많이 올리거나 2시간 이상 사용하면 나직하게 이렇게 뭉 하는 소리가 들리는데 이게 촬영을 하면 잘 안 담길 정도로 작게 나는 편이긴 한데 소리에 민감한 분들은 이 점도 참고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번째로 펜에 대한 사용감이에요. 펜의 스펙부터 보자면 필압은 8192 레벨이고 기울기는 60도까지 지원을 합니다. 그리고 사용감을 얘기하자면 정말 지금까지 써본 펜들 중 가장 좋았어요. 제가 설치하고 몇 번 그어보자마자 맞아, 와콤이었지 했습니다. 제가 작년 겨울에 타사 브랜드의 타블렛을 아주 잘 사용하던 중에 외부 강의가 있어서 와콤의 펜을 오랜만에 쓰고 새삼 이 펜 사용감에 감탄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특히나 타사 제품을 사용하다가 와콤사의 펜을 쓰면 이 특유의 섬세한 필압과 쫀득한 사용감에 놀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신티크 대여 기간이 일주일이라서 이 기간이 끝나고 원래 아주 잘 사용하던 타사 브랜드로 돌아왔는데 역체감이 상당합니다. 분명 이 맛을 보기 전에는 아주 만족하면서 사용을 했는데 말이죠. 아무튼 만약에 주변에서 그래서 이번에 나온 시티크 프로 모델을 나는 펜 때문에 구입을 하겠어 라고 하면 충분히 그럴 수 있어 라고 공감할 것 같아요. 자, 다섯 번째는 사용 편의성인데요. 이 가격이 가격이니만큼 좀 꼼꼼하게 볼 수밖에 없는데 설정을 커스텀하는 방식이 직관적이지 못해서 아쉬웠어요. 색감과 밝기 설정을 익스프레스 키를 이렇게 하나하나 눌러서 변경을 해야 되는데 이 그림을 그리다가 설정을 바꾸고 싶으면 화면 뒤로 손을 이렇게 뻗어서 버튼을 더듬더듬 만져서 설정을 해야 되는데 이게 직관적이지 않은 데다가 이렇게 버튼을 자꾸 잘못 누르게 되거든요. 이게 익숙해지면 아마도 조금은 나아지진 않을까 싶은데 이걸 왜 이렇게 만들었을까 하는 생각이 쓰면 쓸수록 계속 들더라고요. 총정리를 해보자면 장점으로는 선명한 밝기, 풍성한 색감과 좋은 품질의 풀 라미네이션 처리가 된 4K 디스플레이가 인상적이고 특히나 120Hz의 주사율 그리고 펜이 따라오는 감도나 사용감이 무척 좋았고 커스텀이 가능한 펜도 개인적으로 굉장히 마음에 들었어요. 단점을 꼽아보자면 가격 그리고 사용 편의성입니다. 가격에 대한 이야기는 할 얘기가 많으니까 사용 편의성부터 좀 얘기를 해볼게요. 제품 자체는 정말 좋아요. 그런데 이게 프로라는 이름을 달고 나온 라인업이잖아요. 가격도 가격이니만큼 조금 더 감도가 높은 편의성이 있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었어요. 그리고 가격은
와콤의 담당자님께 이 광고 제안을 받았을 때 여러 리뷰들을 보면서 정말 와콤의 가격 정책을 이해할 수 없다라는 이런 후기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런데 이제 반대로 생각을 해보잖아요. 그러면 와콤의 이 프로급 라인 제품들이 비싼 건 맞는데 그렇다면 다른 브랜드 제품으로 대체가 가능한지 묻는다면 글쎄 라는 대답이 나올 것 같아요. 특히나 펜 사용감은 개인적으로 좀 넘사라고 느꼈어요. 제 주변에서도 와콤을 한번 써본 작가분들은 계속 와콤만 쓰시거든요. 프로로 일을 하시는 분들은 색감의 표현력, 펜의 사용감, 이 아주 약간의 차이에도 작업의 퀄리티나 밀도가 달라지니까 고가의 장비를 구입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신테크 프로 17의 추천 대상으로는 프로 작가분들을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반대로 아직 학생이시거나 프로 데뷔를 준비 중이셔서 아직은 큰 금액을 투자하는 것이 리스크가 좀 더 큰 분들께는 추천해드리기 어려운 가격인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사담이지만 오늘부로 저는 신테크 적금을 붓기 시작했습니다. 최근에 사용 중이던 아이맥 메인보드가 나가서 눈물을 머금고 잔고를 탈탈 털어서 작업 환경을 재정비했거든요. 그래서 맥미니 프로의 스튜디오 디스플레이까지 구입을 하다 보니 지출이 너무 커서 지금 당장은 구입이 어렵겠지만 꾸준히 모아서 내년 상반기 안에는 신테크 프로 22인치 모델을 구입을 하려고 생각 중이에요. 그 전까지 가격이 크게 오르지 않길 기도하면서 이번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나중에 구입하게 되면 언박싱 영상도 올려볼게요. 그럼 이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우리는 또 다음 주 영상에서 만날게요. 안녕!